개념원리 10페이지 펴보세요. 먼저 여기 증명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뭔가를 참이거나 또는 거짓인 거를 어떤 근거를 정확히 대서 그게 참임을 보이는 거 또는 거짓임을 보이는 걸 증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이미 참임이 확정이 된 것들, 그런 성질,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참임을 또는 그것이 거짓임을 보이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은 아직은 저게 다시 안 들어와갖고 옛날에 아주 옛날 구교육과정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때는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정 땡땡,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밝히고자 하는 거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거를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증명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임을 이런저런 이미 참임이 확정이 된 것들을 이용해서 밝힌 다음에 결론에 다시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뭐이면 뭐뭐가 된다, 뭐뭐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 애들은, 구교육과정 때 애들은 이거들을 다 통째로 외워서 시험에 쓰라고 했어요. 뭐 통째로 암기. 그냥 애들이 알아서 이걸 다 썼어야 됐어요. 가정부터 이 형식까지 지켜서 가정,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결론, 그러므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걸 다 통째로 외워서 썼어야겠다.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요 형식조차도 없어졌고, 근데 여기는 남아있어요. 증명 내용. 대신에 이 내용들이 증명을 시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증명이란 말을 안 하고 뭐뭐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설명한다. 그러면서 지네가 말을 써줘요.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빵꾸를 뚫어놔요. 빵꾸를 틀어놓고 다음 중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고 1, 2, 3, 4, 5.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덕분에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훅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또 난이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앞뒤 상황을 보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 뒤 앞뒤 상황을 보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대충 감이 잡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훅 낮아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큰 흐름을, 우리가 이런 걸 증명할 때 이렇게 가서 그러므로 얘가 참임을 보이는 거다라는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비록 빵꾸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이렇게 빵꾸 문제로 나와야 될 건데, 일단 그 빵꾸 문제 자체도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오바해서, 아직 아니고 다음 학년부터 증명이 나와야 되는데 오바해서 벌써부터 뭐가 모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증명 내용 나오면은 그 내용 조금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밑에 이등변 삼각형부터 가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이미 초딩 때 다 들어봤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칠해져 있잖아요, 책에. 이 부분에다가 정의라고 써주세요. 되셨나요? 자, 우리가 어떤 도형을 만나면은 그 도형의 정의를 보게 되고 성질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근데 얘네들이 다, 이게 다 이 도형이 가진 성질이긴 해요. 똑같은 이 도형이 가진 성질인데 굳이 얘는 왜 정의라고 쓰냐면은 이 도형의 이름을 지을 때 쓴 성질이어서. 그래서 대부분이 이 정의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웬만한 내용들은 다 정의가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름에 있잖아요. 이 등변이라는 소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삼각형이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이 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용어들은 이미 초딩 때 다 배웠겠지만 꼭지각, 밑변, 밑각이란 용어들 초딩 때 다 배웠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자, 여기 등변, 여기에요, 여기. 얘네들은 등변이라고 부르고, 그 등변이 이루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꼭지각의 대변, 마주보고 있는 놈을 밑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밑변의 양 끝각들을 밑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엎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엎어놓더라도 여기 꼭지각 쪽이 위라고 생각을 하고 밑변, 밑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중 하나인 건 아시죠? 포함관계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성질 얘기가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가진대요. 성질 그 첫 번째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그리고 처음에 안 썼네.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근데 정의에 대해서는요, 증명을 안 해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만 넣어놓으세요. 정의는 이런 성질을 가진 도형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임서형 맞죠? 임서형이라는 이름은 그냥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아, 이 아이는 임서형이라고 부르자. 거기다 대고 누가 네가 왜 임서형, 이름이 임서형인지 증명 한번 해봐 라고 말 안 하겠죠. 미친 사람이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도형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가 왜 이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증명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성질을 갖는 도형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도형이 이 성질을 가지면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외의 성질들은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두 밑각의 크기가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자, 주어진 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쏴버리면 아니면 써야지. A, B, C에서 밑변 BC에 꼭지각의 2등분선을 쏴서 BC랑 맞는 점 D라고 잡으면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SAS 공통 합동이 돼버리는 거죠. 아셨나요? 그래서 합동이 떴기 때문에 합동이 떴으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 같다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괄호하시고 꼭지각의 이등분선 전 여기다 쓸게요. 자리 없으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살짝 한 칸 정도 띄어서 SAS 합동 이라고 써주세요. 노란 하이라이트 옆에다 요것만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되셨나요? 자, 눈치채시죠? 이거 지금 제가 뭐 쓴 건지 요거 이 증명 과정의 축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내용 다 있어요. 증명 내용.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걸 매번 일일이 다 쳐다보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근데 그걸 매번 쳐다보고 그걸 외우려고 노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 자,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렸었죠. 그 다음에 그 결과 SAS 합동이 떴기 때문에 요거가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지금 괄호 안에 쓴 거는 증명의 축약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봅시다. 이번에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성질.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근데 증명이 요번에 얘랑 똑같아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쐈을 때 합동이 떴고 그 다음에 그럼 대응하는 각이 같아야겠죠. 근데 180도를 둘 똑같이 나눠 가져갔으니까 90도. 그래서 수직이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BD와 CD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변 BC를 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수직으로 이등분 해버렸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옆에다가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쳐진 옆에다가 괄호하시고 이 내용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저 위에 똑같은 거 전 안 쓸게요. 자, 요거 그대로 또 써주세요. 저기에다가. 다 쓰셨나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나오죠. 걔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성질들을 갖는다라고 했죠. 근데 거꾸로 이 성질을 가진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은 한데 이 얘기는 보통 책에 없더라고요. 꼭지각의 이등변 밑변 수직 이등분하면은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애초에 꼭지각이란 말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쓰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잘 안 넣는 것 같아요. 이 성질 가지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어쨌든 요거 증명을 해봅시다. 이번에 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가 먼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한 각에서 각의 이등분선 쏴보면은 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 같아야 되죠. 그래서 180도를 똑같이 나눠 가져갔으니까 90도 됐죠? 그럼 이제 두 삼각형이
A, S를 공통으로 가졌고 A, S 공통 A 합동이 떠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여기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 옆에는 괄호하시고 이제 요게 아니라요. 꼭지각의 이중분선 저는 여기다 노란색을 쓸게요. 여기 화살표에다가 소영이 저기다 쓰세요. 자, 괄호하시고 꼭지각의 이등분선 요번에는 ASA 합동이었다는 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나중에 다음 페이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할까? 그래, 여기서 해보죠. 방금 우리가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배웠죠. 이렇게 두 밑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은 이런 걸 거쳐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응용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저렇게 종이 테이프를 접은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있던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애초에 요 각이랑 요 각은 애초에 같은 각이었죠. 근데 종이 테이프 여기가 평행이기 때문에 얘랑 엇각으로 크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 평행선에서는 두 평행선 사이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엇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반대로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평행이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네, 나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 그림에다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여기 AC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걔를 보고 접은 선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세 개를 얘를 이렇게 보냈다, 얘를 이렇게 엇각으로 보냈다. 너무 꺾었네. 이렇게 잘 해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너무 꺾어버렸어요. 적당히 이렇게 엇각임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뭐 쓰려면 이렇게 엇각 써놓으셔도 되고, 요거는 안 써도 되겠죠. 애초에 같은 놈인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하신 다음에 변의 길이 같다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색칠하시고 이제 접은 선이라고 쓴데 옆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냐면요, 접은 선이 밑변인 아랫줄에 파란색으로 이등변 삼각형. 내가 세모 쓰려다가 썼거든요. 제가 앞으로 세모 쓰더라도 너는 삼각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저 앞에서 바쁘니까 세모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색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겹친 부분만이다라는 거. 자, 지금 저 그림에서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좀 바꿔내면은 저 접은 선이 어디였지?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를 접어 올리면은 그리기 힘들어.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일부러 이 정도 하자 대충.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여기가 이등변인 게 보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얘가 이등변 삼각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처럼 보이게 일부러 그림을 왜곡해서 줘요. 시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서 제가 전체가 아니라 겹친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일부러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맞추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용 모르는 애들은 틀리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애들만 맞출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림 갖고 찍는 아이들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림을 왜곡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초짜 선생님들은 그림을 되게 너무 정석대로 막 이쁘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그리시는데 초짜 선생님들은. 근데 조금 이제 연륜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 이제 노련한 선생님들은 애들이 그림 보고 찍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림을 일부러 삐뚤어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이렇게 이등변도 아니고 이렇게가 이등변처럼 보이게끔 그림을 이렇게 줘버린다. 그럼 누가 봐도 얘보다는 노란 애가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림을 왜곡해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림에 낚이지 마시고, 자, 적은 선이 밑변이에요. 항상 적은 선이 밑변이 돼. 요거 때문에 적은 선이 밑변이 돼 겹친 부분만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겹친 부분만 갖고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그대로 써 놓으셨나요? 노트 썼죠? 겹친 부분만. 넘어갑시다. 12페이지는 이따가 풀어보기로 하고 우리 13페이지부터 조금 볼게요. 13페이지 01번부터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AB는 AC, 문제에 보면 AB는 AC라고 되어있죠. 여기 빨간색 이렇게 네모 치시고 뭐라고 쓰실 거냐면요.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다시 쓰겠다. 그림에는 표현 안 해주고 문제에만 표현해준 내용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림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문제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학생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매번 만나는 친구들이 뭐냐면은 선생님 이 문제 도저히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그 힌트가 그림의 표현이 안 돼 있을 때 애들이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꼭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면은 AB랑 AC가 같다는 표시를 어디에도 안 해놨죠. 그러니까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문제를 꼭 같이 읽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등변이 요렇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에 있는 내용. 그런데 또 그 원래 이등변 상태 밑변을 등변으로 간 이등변 삼각형을 또 안에다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68도, 나도 68도, 나 몇 도, 44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파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두 밑값 68도, 나도 68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68과 44의 차이로 여기 x를 구했겠죠.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그 얘기요. 여기 02번 내용은 별거 없어요. 02번 내용은 요거 꼭지각의 이등분선 보자마자 여기 40도겠네 찾아내시고, 그러면은 밑변 수직이 등분한다고 그랬으니까 2등분까지 가면 여기 4cm도 찾아졌을 거고, 그 다음 이쪽이 직각삼각형 됐고, 그럼 나는 50도 이렇게도 찾아졌겠죠. 별 얘기 아니죠 여기는. 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03번